50조 원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 원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국정감사, 검찰 수사, 언론 보도 6개월 이상 이렇게 검증된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억울한 게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해서. 누구나 또 준비하고 있겠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방역 책임을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다 떠넘겨 놓고 충분한 보상도 하지 않은 건 정말로 문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에 따른 보상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표는 생기는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호평을 받을까 걱정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50조 원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 원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런 식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35조 원 추경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처음에 50조를 9월 달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께서는 이거는 퍼퓰리즘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나중에 따라오신 거고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14조 안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한 제가 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 떼시고 네.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을 하면 네.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네. 책임을 질 테니까 35조 원 조건 달지 말고 네.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고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던 초과 세수를 쓰던 지출 조정을 하던 하는 것이지 자, 후보님.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죠. 저는 후보님, 그 말씀은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님 지금 말씀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요. 네. 35조 원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필요하니까 했겠죠. 저희는 50조를 했죠. 1차로. 아니, 그러니까 그 용처가 어딘지는 14조가 들어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처가 어딘지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네. 민주당이나 정부가 할 일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인데 용처를 먼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당착 같습니다. 아니죠. 추경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추경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놓은 예산이라는 거는 재원과 네.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걸 네, 변경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역시 이제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전환적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을 지금까지는 너무 얇게 넓게 지원을 했는데 가급적이면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키우는 방향이 재원은 그런 데 써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을 해서 중소기업이 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네,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고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수소가 될 것인데 탈탄소, 수소 경제가 되겠죠. 이 중에 소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분리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AI 이런 수소 클라우드 산업 얘기를 한번 컴퓨팅 이런 해주시죠.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이런 거지 수소 재생에너지를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거지만 알겠습니다. 굳이 뭐 이게 네, 네. 분리수소는 사실 이제 이 화석연료 분해에서 나오는 수소를 만들 때 네.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제가 우리 그 안철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미래 산업의 핵심은 과학 기술이 되겠죠. 저는 우리 후보님의 과학 기술 강국, 첨단 전략 기술 확보, 기술 주권 국가, 초격차 확보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우리는 미래 산업으로 재생에너지로 디지털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첫째는 저는 인프라 구축에 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있다고 보고 세 번째가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투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남은 시간은 우리 후보님께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호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5개 분야의 세계 1위의 경제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강국안에 들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각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